강남의 구식 아파트가 30억을 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억을 투자해도 매월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세 종부세 관리비로 돈은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임대료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시그니엘처럼 고급 아파트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 대응하는 주거 공간은 필요합니다. 시그니엘 소유자들은 주거를 소비하는 형태죠.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시그니엘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곳은 단독주택입니다. 서울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건축을 통해서 4층 신축 빌라를 올릴 수 있죠. 서울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층고 제한을 4층에서 6층으로 완화합니다. 단독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습니다. 4층 빌라 소유자들도 아파트처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부분은 최종확정안이 나와야 하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100%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층수를 높이 올릴 수 없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개발 비용을 전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업지역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가치는 땅의 가치이며 용도지역으로 땅값은 결정이 됩니다. 건물을 보유하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라고 해서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절벽으로 집값도 하락할까요? 일본은 노령화로 빈집은 늘어나지만 일본 주요 도심 집값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도쿄, 오사카시, 나고야시 중심구는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외지인들이 매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집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광주 남구 등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농촌 시골 마을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능하죠. 서울에서도 재건축이 어려운데 농촌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 것이 빠르죠. 일기 신도시도 사실상 재건축이 힘들기 때문에 집값은 낮습니다.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재건축을 하는 신용만 하고 있죠.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곳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일반 아파트는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요? 강남 아파트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하락합니다. 2022년부터 본원 통화는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대출해줄 돈이 없습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한다고 정부는 사기를 치고 있죠.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2021년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서울에 땅을 비싸게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PF 대출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가 지급 보증으로 파산을 막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더 띄워야 합니다. 서울 집값은 상승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 비해서 아직 낮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디딤돌 대출해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죠. 줄어든 주택도시기금을 채우기 위해서 청약저축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잔고가 늘어나면 다시 대출을 늘릴 것입니다.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재원이 없습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대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2020년 6월 기재부는 주식시장을 죽이기 위해서 금투세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으로 국민연금, 개인 등이 이동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은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딜레마에 빠집니다. 집값을 더 이상 띄우기 어렵고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추가 분담금은 상승합니다. 공짜로 재건축을 해야 재건축은 활발해지는데 추가 분담금으로 5억 이상을 내라고 하면 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을 노리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나 재건축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원주민들은 재건축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집값을 과거처럼 띄울 수 없게 되면서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면서 임대 아파트 비율을 줄이고 일반 분양을 늘립니다. 용적률을 높입니다. 추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분양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층수를 높게 올려야 합니다. 50층 이상이 되면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하락합니다. 최대 49층까지 아파트를 높이게 되죠. 결국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본원 통화 감소 요인 중에 하나는 금투세입니다. 금투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대외 금융자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금투세가 부과되면 국내 주식 투자자는 현재보다 불리합니다. 대외 금융자산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내 본원 통화 감소로 이어집니다. 해외 금융자산을 늘리면 본원 통화는 감소하고 통화량 감소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없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한 것은 미국 내에서 자본 이탈입니다. 근본 위제도에서 평가절하가 미국 내 자본 이탈을 이끌었습니다. 20달러가 금 1온스에서 40달러 금 1온스로 평가절하를 하면 달러 보유보다 금을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당시 통화는 민간은행이 공급했습니다. 뱅크런으로 매년 수천 개의 은행들은 파산합니다. 루즈벨트가 당선이 되고 은행을 폐쇄시키고 신용화폐를 발행합니다. 민간 보유금을 연준이 몰수하게 되죠. 이때부터 현재의 연준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대공황을 만든 것은 자본 이탈이죠.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 채권 투자에는 관대합니다. 자본 이동이 용이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통화량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죠.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돈은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면서 해외 채권으로도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죠. 금리 인하가 결코 호재가 아닙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호재입니다. 차라리 90년대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락이라도 하면 우리나라에게는 희망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지급 보증으로 정부가 파산하는 구조이다 보니 부동산은 하락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하락하려면 전쟁이나 고유가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통화량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2022년 말처럼 부동산은 폭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은행만 살리면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살리면서 국내 경제는 엉망이 됩니다. 양도세, 취득세, 다주택자 등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책자금으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PF대출 보증 등이 문제입니다. 대장동과 LH 사태를 보면 자신들이 투자한 부동산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